23장 Employment and Unemployment입니다. 23장에서는 고용과 실업, 그다음에 이제 주로 고용보다는 이제 실업에 초점을 맞춰서 실업은 왜 존재하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실업이 나타날 수 있는지 다양한 그런 환경들, 그다음에 다양한 실업의 어떤 유형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2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과 실업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측정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들을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A라고 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실업은 또 그 나름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실업은 또 다른 이름으로 그러한 실업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먼저 고용과 실업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시경제학 혹은 이제 경제학 원론의 미시 파트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 균형이 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러한 논리를 노동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해요. 교육 수준이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경력이라든가 혹은 스킬, 숙련 정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고용 행태, 구직 활동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거시경제 파트에서는 마치 경제 전체의 노동시장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웨이지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두 번째 섹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업이 왜 존재하는지, 실업 존재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어느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물론 이제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찾아갔을 때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사실 없습니다. 실업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실업이 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세 번째 섹션에서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섹션에서는 주로 이제 구조적 실업에 대한 이야기, 제도와 관련된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 미니멈 웨이지 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조, 레이버 유니언스를 우리가 노조라고 부르는데 노조와 단체 협약, 단체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금이 경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요. 웨이지 리지디티를 임금 경직성이라고 부르는데 임금 경직성이 이제 어떠한 형태, 어떠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첫 번째가 최저임금, 두 번째가 레이버 유니언과 컬렉티브 바게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효율 임금,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효율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섹션에 가서 그때그때 우리말 번역을 타이핑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ownward wage rigidity에 대한 어떤 특징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그러니까 웨이지가 올라갈 땐 잘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잘 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가격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들 최근에는 이제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고 자칫 잘못해서는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거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한 상황에서 기름값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름값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기름값이 올라갈 땐 잘 올라가는데 국제 원유가는 떨어졌는데 네, 국내 기름값은 또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종종 보고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정유업체 이런 데에서는 뭐 세계 원유 가격은 하락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내 기름값은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제 이유를 뭐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우리가 기름값을 마치 웨이지처럼 생각해 본다면 올라갈 땐 잘 올라가 물론 이제 항상 또 잘 올라가는 건 물론 아니지만 임금이 이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잘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cyclical unemployment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자연 실업률,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라고 하는 자연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은 주제를 우리가 23장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벌써 5월 24일이고 우리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뭐 4주 정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한 4개 챕터 정도를 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교적 뭐 조금 제 생각에 부연 설명은 좀 피하고 주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들을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들은 사실 별로 없고요. 이 23장의 내용이 사실 제가 전공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제 전공 분야가 이제 23장 고용이라든가 실업, 그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매칭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잡 서치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잡에서 잡으로 어떻게 이동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연구하는 주된 분야긴 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과목은 제 전공 과목이 아니고 경제학 원론 과목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세한 설명을 조금 지양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제너럴한 컨셉들을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용과 실업을 어떻게 특정하는가? 첫 번째, 포텐셜 워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포텐셜 워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 이제 통계 용어로 하면 15세 이상 인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세 통계청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5세 이상 인구. 그래서 15세 미만 인구는 사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15세 미만 인구는 카운트하지 않고요. 한 국가 경제 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생산 가능 인구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둘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했을 땐 어떤 의미를 조금 내포하고 있냐면 생산 가능 인구의 경우에는 보통 65세 이상 인구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15세에서부터 한 65세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퇴직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로 카운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명쾌한 데피니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 가능 인구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 대략 15세 이상 인구를 가리킬 때도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potential workers라고 하는 것을 15세 이상 인구라고 정의를 하고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15세 이상 인구를 가리킬 때도 있고 또는 퇴직한 사람들 고령층 인구를 빼고 15세에서 65세까지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 뭐 논문이든 보고서든 뭐 책이든 뭐 교재든 이런 데에서 생산 가능 인구를 우리가 이렇게 보자라고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의미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5세 이상 인구고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이제 포텐셜 워커가 다 들어가진 않고 어떤 사람들이 제외되냐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제 군 복무 중인 사람이라든가 혹은 뭐 경찰 복무 중인 사람 그다음에 그 요양원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경제 활동 자체가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겠죠. 65세가 넘었다고 70세라고 해도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건강상의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양원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이제 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뭐 경찰, 군인, 교도소 재소자, 그 다음에 요양원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제외를 합니다.